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생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혜영 장학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한국 교육환경 보호를 대표하는 교육환경 보호원의 창립 5주년 축하드리고요. 이 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학생 건강, 교육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 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일부 세션에서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 보호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재림 교수님이 총체적인 기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2부 세션이 그러면은 교육환경보호원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정책적 지원 각 주제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2부 세션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저에게 주신 20분의 시간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현안이나 이슈가 무엇이고 정책적인 어떤 상황이나 앞으로 이제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이런 정책 지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이브하지만 방향성을 좀 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는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러하고요.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 창립 5주년, 벌써 제가 이제 이 교육환경보호원 창립을 준비했을 때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쉽지 않죠. 우리가 다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셨지만 어떤 조직이나 기능이나 어떤 정책들을 새로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고, 담당하는 사무관님이나 지금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제 조명현 원장님이 실질적인 그런 법 체계나 근거나 어떤 이런 기관의 어떤 주요 기능 설립 법인을 어떻게 둘 것이냐부터 많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 5주년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그래서 제가 감회가 새롭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원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동안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육환경보호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교육부의 학생건강 정책 전반을 백업하는 기능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무엇 하지?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교육환경보호원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요. 특히나 이제 교육환경보호원 안에 각 세부 기능별로 보면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은 학교보건법 15조의 2 건강증진 전문기관 설립에 근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가 신설이 되면서 시도교육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7개 시도도 이러한 학생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을 백업하고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도 소망하기는 올해는 뭔가 그것이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원은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설립 목적은 이나 주요 기능이 이렇더라고요. 교육환경보호제도 전문화 고도화,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거에 따른 정책 수립 시행,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교육환경보호원인데, 그리고 앞에서 일부 세션에서 기조 발언해 주신 거나 그다음에 앞에 민텔 과장님 1차 발제해 주신 거나 보면 다 교육환경 중심이고, 이 기관의 어떤 명칭도 교육환경보호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학생들의 신체 정신건강 전반부터 어떤 교육급식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의 기능들을 같이 수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설립 목적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체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업무, 그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네. 정보 수집이고 통계 생성, 그에 따른 관계자들 연수, 뭐 이런 다양한 정말 전천후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이것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춰왔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설립의 어떤 특성 측면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그렇죠. 국가 출연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게 대표적으로 초중등 교육을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가고 있는 국가 출연 기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의 건강 측면이나 교육 환경 측면에서 유사하게 타 부처 기능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출연 기관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행정연구원이나 뭐 보사원이나 직능원이나 청소년정책연구원, 환경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이런 출연기관의 성격에 근거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은 국가 출연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앞서서도 어떤 개선 방안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설리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방향성을 두고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학교보건의 역사는 제가 이제 학생 건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잘 알고 계시는 학교보건 70년사를 교육부에서 정리를 했죠. 그 자료를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보건 정책.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여건도 바뀌었고 그러면은 본 포럼에서는 학생 건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학교 보건 뭐 이러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어차피 교육부 관계자분도 계시고 교육부 정책을 지원하는 교육환경보호원의 원장님 비롯해서 실무진도 와 계시고 또 각 17개 시도의 교육지원청 우리 직접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다 아시죠? 그냥 원초적으로 1차원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언제예요? 까마득하죠. 15년 전에 건강증진학교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이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심리,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러면 학생 건강, 학교 보건에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시도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나 그것이 지금 바른 모습이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앞으로 10년도 그대로 가면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앞으로는 특히 작년에 대선 시도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를 지내면서 많은 기조들이 바뀌었죠. 미래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미래 교육으로 가고 있고 그런 미래 교육 범위 안에서 학생 건강 정책은 교육 환경 정책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누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너무 막연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찌됐든 우리는 공공성을 담보해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책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필요한 건 누구나가 다 아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을 지속 가능하게 제대로 하려면 정책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정책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 과정은 이러하죠. 필요하고 중요해서 모든 것이 다 정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합력해야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학생 건강 정책의 여러 가지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령 인구들은 뭐 다 건강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10여 년의 삶 속에서 건강 문제가 새롭게 발견되는 일은 많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재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 증진해 나가는 방법에서 학생 건강 정책이 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예방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것들을 역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들에 여러 가지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라는 거 이런 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게 헬스 플랜이 있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서 보면 학교 보건은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서 이제 하나 학교 보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보건은 복지부 사업에서도 많은 부분 교육부 쪽으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지간에도 학생의 건강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학령 인구에 대한 거는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학생 건강 증치 정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연령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오디오가 괜찮은가요? 네. 여가부에서는 이러한 관계부처 전반적인 청소년 대상의 정책들을 집대성해서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6차 버전에서는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안에 뭐 정신건강 보호, 신체건강 보장 뭐 이런 부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직접적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많고 물론 지금은 국가 기조가 과거에 학생 건강 뭐 학교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중에 한 포션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청소년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국민과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한테 그런 요구도가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학교 교육 그다음에 학생 건강 정책 안에서 다 아울러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이제 120대 국정 과제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건강 정책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 열심히 비슷한 걸 막 해보니까 뭐 요 정도? 근데 직접적으로 교육부 중심으로 학교, 초중등학교 학생 건강 정책은 없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이렇기 때문에 헬스 플레인에도 한 줄, 그것도 교육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 청소년 건강 기본 정책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과제에서도 청소년 학령 인구에 대한 건강 정책이 미비하고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 2019년부터 그러면 이제 학생의 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집대성을 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1차 버전의 기본 계획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2023년까지고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2차 버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를 준비하면서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 의견 수렴이나 협조 요청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에서 어떤 것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학생 건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서 협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봤을 때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 뭐 80세, 83세 얘기하면요. 10대가 가장 건강하죠. 영아기 때 뭐 선천적으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10대 아이들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건강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교나 이제 국민의 정서가 건강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를 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강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해 나가고 특히 우리의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교육환경보호원이나 교육부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 뭐 이런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하려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3년 앞서서도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가장 절실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누구의 일이냐 가지고 실랑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에너지 소모가 많았고요. 근데 그거는 뭐 비단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시스템화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코로나 하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의 관계자, 학교 구성원 전체가 움직였고 그 학교 구성원 범위 안에는 학생 당사자도 들어가 있었고 학부모 가정이 들어가 있었고 지역사회가 있고 행정적인 라인에서도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협력과 통합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통합적 건강 지원 뭐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 갈 수 있을지.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시도교육청도 그렇고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현재 우리 모두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킵하는 그러면 이 와중에 어떤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 뭐 요거를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문외한의 시선에서 앞에서 같이 살펴본 국가출연기관이 대표적인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문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태동한 교육환경보호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환경보호원에서도 스스로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립을 하고 계신 것처럼 정책개발 연구죠.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육환경, 학생 건강, 정신 건강, 학교 급식, 먹거리 이것을 건강의 범주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둔다라고 우리끼리 정의를 한다면 전반에 대해서 어떤 에비던스를 만들고 그 에비던스가 실질적으로 잘 정책화가 되고 정책이 추진이 돼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전반을 사실은 이제 교육환경보호원이 지금 유일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학생의 건강 정책, 교육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는 전문기관이 교육환경보호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교육환경보호원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화, 전문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게 아마 지금 목화 교육환경보호원과 교육부의 심각한 고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책 개발이나 연구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가 돼서 현장에서 작동이 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역량이 우선되지 않으면 정책은 하나의 그냥 정책으로 끝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녹아들어서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정책이 갈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것이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교가 전담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코업을 할 수 있는 수평적, 수직적 어떤 시스템 어떻게 구축해서 같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 될 수 있는 거에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좀 어떤 지원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어찌됐든 단기 과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앞으로 그러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현안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아울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했죠. 지금 계속 맨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학교보건 70년사에 아마 이런 고민이 뭐 없어서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도 우리가 목마르다,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위 학교가 가장 핵심인데 핵심 거버넌스가 학교인데 학교 안에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학생 건강관리, 보건교사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학생 영양교사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만족도. 뭐 이런 거는 학생 학부모가 뭐 체크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영양교육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할 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담당자만의 그냥 고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통탄했는데 학교 교육을 저해하는 법령 이거를 교육의 당사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뭐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최근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학교보건법, 식생활교육지원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 체육진흥법 이게 없어져야지 학교 교육이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이 물론 건강해야 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의 성취가 올라갈 수 있고 이거 뻔한 얘기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교육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라는 기능 자체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라는 조직 안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생과 학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모습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어져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올 정도라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참 깜짝 놀랐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좀 앞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나름대로 그래도 리더 그룹인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학교 보건이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실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학교 보건이 이제 국제적으로는 헬스죠, 헬스. 이 헬스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직제가 학생 건강 정책이라고 쓰고 있고요. 건강으로 넘어갔고요, 보건에서. 근데 이제는 건강이라는 말도 조금 올드 버전이고 별로 시대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웰빙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이. 문제 중심에서 이제는 삶으로 간다. 어떤 건강 문제, 그 아이가 어떤 건강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거는 기본이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건강한 삶, 웰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바꿔야 되느냐. 그 얘기. 그래서 뭐 정책적인 어떤 시스템도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분권화가 되고 있고 자율화가 되고 있고 개인 맞춤형이 되고 있고 현장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과거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걸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금 이제 교육부와 교육환경보건 또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뭐 건강 문제 1, 2, 3에서 쫙 뿌리는 방식이 아니고 대면 활동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교육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춤형으로 다양성을 잘 고려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나 지금 현 정부는 IT죠. IT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IT죠.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도 IT 기반으로 교육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사교육 현장에서는 IT 기반으로 평가하고 기출 문제나 맞춤형 문제도 맞춤형 교육 컨텐츠 제공도 다 IT 기반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공기업에서는 이제 그걸 조금 더 정책적으로 국가 주도로 만들어 나가보겠다라고 이제 시도 교육 정책이나 교육부 교육 정책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학생 건강 정책은 그럼 이 상황에서 학생 건강 정책은 IT 기반으로 뭘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건강검사하고 건강 문제 나오면 그거 가정통신하고 보건교육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비만 학생 모아서 프로그램 하고 이러면 되나?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일이 너무 많다라는 현장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시대적인 변화의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IT 기반으로 학생 건강 정책을 어떤 식으로 태울 수 있느냐. 그들이 교육 정책을 고민할 때 우리는 그러면 건강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앉아서 그냥 찾아오는 아이들을 만날 것이냐. 그러면 웹캐스팅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는 없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화 해서 구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인식 개선 측면은 뭐 앞서서도 제가 일일을 말씀드리면서 좀 심각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학생을
건강 문제 중심, 어떤 건강 프로그램, 사업 중심에서 이제는 정말 건강한 인간, 삶, 그다음에 행복한 삶에 우리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교육학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효과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렇게 자리를 잘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해 나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물론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을 시작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과거 70년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2G 버전으로 정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4G, 5G 버전으로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2G 버전에서 그냥 다 일몰시킬 것이냐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